네,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은 서울 동부 지역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죠. 동대문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동대문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 맨 처음 아무래도 지금 재개발 문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량리 4구역. 예. 그 지역이 청량리 588 지역 그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한 50여 군데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청량리역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청량 4구역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청량리 588, 네. 그 성매매업소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여러 업소가 있어서 총 한 156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149개 업소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7개 업소가 아직 이주를 못해서 네. 그분들 이주를 위해서 지금 조합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또 행정관청에서도 무리 없이 잘 이주하도록 이렇게 네. 옆에서 좀 돕고 있습니다. 그 집장촌이라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대부분 다 철거하고 없어졌잖아요. 서울 도심에서는요. 그렇죠. 예. 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긴 1996년인가요? 예. 도심 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996년도, 예. 94년도부터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쭉 추진이 됐는데 아무래도 네. 이것이 조합원 중심의 조합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네. 조합원들이 뭐 동의를 하고 이래서 이제 조금 속도가 좀 더딘 점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성매매업소가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재개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조금 속도가 늦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청장님 지금 대부분의 업소는 뭐 이주를 했고 예. 6개인가 7개? 7개가 7개 업소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7개 업소가 남아 있는데 이 업소들은 그 조합과의 이주비 때문에 그 안에 조합에서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합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이주비라든지 영업권 보상. 네. 물론 성매매 업소가 원칙으로는 이게 뭐 그 영업권을 좀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조합 측에서 이제 영업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상하느냐 이게 있어 가격 조정에서 서로 좀 약간 서로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행정권을 동원해서 이게 네.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네. 조합도 좀 양보하고 그다음에 여기 좀 마지막 남아 있는 이 업소들도 좀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네. 원만하게 이주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전농동, 제기동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재개발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구청에서 또 어느 정도 좀 개입을 강제 철거 형태는 좀 아무래도 좀 심합니다만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강제 철거하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이제 그 철거를 할 때는 구청에서 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합에서 타협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는데 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주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또 경비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이 적당하게 서로 타협을 해서 이주를 하도록 구청에서 행정권을 좀 동원해서 노력을 하도록 중재도 하겠습니다. 하시고 조정도 그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청장이 궁금한 게 뭐 지금 동대문구에 여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청량리 4구역 예. 그 지역은 만약에 이제 이주도 되고 원만하게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아무래도 철거가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네.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착공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2021년도 완공 목표로 이제 신축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65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4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서울 시내 고층 빌딩 허가하기 어려운데. 청장님 아무래도 어떻게... 이제 그 청량리가 서울 동북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42층 정도의 호텔 오피스 빌딩 하나 들어와서 네. 우리 동대문의 랜드마크도 되지만 우리 동북부의 상징적인 그런 동네가 조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량리역 주변이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바로 또 그 이면에 있는 동부청과 시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재건축이 그동안에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어서 청량리 4구역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지만 거기도 약 55층 정도의 주상복합 빌딩이 또 4동이 들어서게 돼서 네. 그 일대에 좀 지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아마 재임 기간 중에 예. 제일 주력한 사업은 동대문구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예. 사업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제 제 임기 중에 이렇게 또 착공이 되고 또 완공이 되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 중심 부분들도 뭐 그 재개발 사업에 예.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동대문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역사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일대의 제기동과 재래시장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재개발 또 환경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동대문에는 이제 한약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제기동 쪽에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전동 제기동이죠. 예, 예. 그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한약은 전국 한약 거래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거기에도 이제 한방진흥센터가 금년 중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한약 중심의 그런 거래 중심 역할을 하고 네. 또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동대문구 아무래도 모든 자치단체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각지대의 복지 예, 문제. 예. 동대문구는 유난히 중요하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탈북자분들도 꽤 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문제는 청장님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대문이 인구는 37만에 15만 9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6,8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이분들의 그런 최저의 생계비를 지원을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넘어가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분들과 비슷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미달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틈새계층 여기 한 4,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발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요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중앙정부가 정해준 그 기준에 의해서 생활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 보면 1, 2, 3등은 메달을 받는데 0.1초 차로 4등으로 들어오면 메달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틈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우리 동대문에만 4,300세대가 있어서 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을 저희가 돕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듬누리 제도라는 것이 그렇죠. 네. 예. 그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6,800세대는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네. 나머지 이 4,300세대는 세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서서 이분들을 돕자. 오. 예, 이렇게 해서 네. 2010년도부터 우리 구청에 있는 1,300여 전 직원들이 이분들과 1대1 자매견을 맺었죠. 구청 직원분들이 예, 직원들이 미화원까지. 네. 그래서 찾아가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쭉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같이 하자. 그래서 구민들한테 이제 그것을 재능 기부를 해다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네. 그래서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처음에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현재 1,300명 정도가 네. 동대문의 전 지역에서 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하기 위한 자기 돈을 내서 재능 기부를 하고 뛰는 그러한 그 위원, 복지위원, 우리는 그분들을 희망복지위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민간인이 자기 돈으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아마 최초로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 1,300명 정도가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구청의 국장님도 다 하시나요? 그럼요. 과장님도 다 하시고. 구청장도 아하, 저도 네. 새 가져가고 점액을 매주 하고 우리 뭐 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저 밑에 있는 미화원까지 다 1대1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총장님이 세 가구 하신다 그랬는데요. 예.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뭐 매달 얼마씩 지원한다든가. 뭐 물론 그- 조금 이렇게 네. 조금씩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늘 네. 또 전화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이제 꿈을 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죠. 하여튼 주민들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상당히 뿌듯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동정심이라다 이런 것도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한데 네. 이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어서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물질적인 지원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도와서 이분들이 정말 힘을 갖도록, 용기를 갖도록. 2010년부터 구청 직원분들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7년인데 예.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지표상으로 나왔나요 혹시?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네, 뭐 이제 자살률 문제라도- 자살률도 좀 줄이고요. 네. 자살률도 좀 줄이고 또 전국 이 평가대회에서 저희가 이 국민 그 통합을 해내는 네. 이런 그 좋은 사례로 저희가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예, 아무래도 주변에서 도와주게 되면 자살률이 급격하게 줄이겠죠. 예, 자살률이 좀 줄어들고 저희가 네.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울도 구마다 이렇게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강북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생활 네. 수준이 강남에 비해서 좀 네. 낮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안 되는 분들을 네. 이렇게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뭔가 살 용기를 좀 주도록. 네. 하여튼 저희들도 자살률이 꾸준히 이렇게 3위에서 5위, 8위, 10위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인가요? 예. 이건 어떤 그것도 이제 저희 동대문구가 37만의 인구 중에 이미 노인 인구가 15%에 가까울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네. 이미 한 5만 3천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중에 좀 독거노인이 거의 한 30%대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독거노인이. 그리고 이렇게 자살률도 가장 많은 층을 따져보니까 70대에 혼자 되신 남자분이 가장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노인들을 뭔가 좀 이렇게 돌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135군데에 있는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경로당에 3개 내지 5개의 단체가 자매결의를 맺어서 네. 찾아가 가지고 어떨 때는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어떨 때는 좀 밑반찬도 좀 해드리고 네. 또 우리 학생들은 가서 재롱단치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돈도 좀 지원을 하고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좀 지원하면서 노인들에게 그런 좀 뭐랄까 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사회관계 보건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럼 독거노인 분들이 좀 뭐 희망도 갖게 되시고 아무래도 이제 동에서 찾아가는 이게 독거노인 찾기 요즘에 이제 서울시가 다 이렇게 차동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사업과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경로당을 통해서 경로당에 나오셔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저희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죠. 총장님 그 경로당에 또 안 나오시는 독거노인 그러니까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차동과 방문 간호사들을 통해서 집을 방문하도록 하고 네. 나오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자꾸 나오시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네. 어르신들끼리 같이 어울리도록 하는 이렇게 양면 작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실제로 동대문구에 계시는 좀 소외계층 분들, 예.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청에서 많이 이제 거의 다 잡혔다고 거의 보시는 거. 파악을 하고 있죠. 예, 파악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도 막을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재원이 항상 부족해서 네.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수. 네. 예. 재원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제 중앙정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 이렇게 3개 예산이 합쳐져 갖고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뭐 개헌을 할 때 지방분권 얘기, 뭐 그럼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실제로 이런 복지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지방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에 가는 세금이 80%, 네. 지방정부에 오는 세금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국 선진국의 경우 보면 보통 네.
40%에서 50% 정도가 지방정부에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재원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입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좀 구성이 되면은 예. 그런 부분도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의 소소한 일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맡겨서 네. 그 주민들과 함께 좀 보살피고 그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이런 네. 역할은 그 지역에 있는 아무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동대문구의 교육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강북 지역이니까 예. 뭐 강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건이 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예. 좀 양호하지 않을 거라 예. 측면이 드는데 동대문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계획과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강북 지역이 대체적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기반 시설을 열악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래서 뭐 동대문구는 이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동대문구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은 동네로 하기 위해서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재정 자립도는 사실은 14번째인데 네. 초중고등학교 49개에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가 4번째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아, 구에서요? 예, 오. 4번째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는 14번째밖에 안 되지만 학교에다가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젊은 엄마 아빠가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 살면서 아이들 교육에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지원을 통해 했더니 지난해 서울의 20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네. 저희 동대문에 있는 동대부가 4년제 진학률 1위를 했습니다. 올라간 건가요? 예, 1위. 그다음에 일등 했어요. 희경여고가 9위. 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또 이렇게 교육청과 우리 이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네.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여건을 잘 만들어 그 가야 많은 지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 그 좋은 프로그램 하는데 돈을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장의 학교에 이러저러한 시설이 지금 훼손이 되었는데 공부하는데 수업에 방해가 되는데도 교육청에서 빨리빨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네. 구청에서 빨리빨리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 비해서 강북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앞으로도 하여튼 교육지원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 그럴 우선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갖고 예,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지역에 이제 젊은 엄마 아빠라든가 학부모들은 근데 반가워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사 안 가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네. 또 세금도 많이 내고. 네,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 배봉산이 그게 작은 산이죠. 꽤 큰 산입니다. 서울시립대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도세자가 죽어서 처음 묻혔던 산이 배봉산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를 보고 인사를 하는 예. 그런 산이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배봉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우리 동대문에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죠. 예. 그 배봉산 지역을 어떻게 꽤 되셨죠? 그쪽을 어떻게? 그게 작년에 테마파크인가요? 그 저희가 네. 거기에 삼국시대 유적이 나왔어요. 그게 거기 발굴된 거예요? 예, 그럼요. 중량천 서쪽으로는 그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면 삼국시대 진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나와서 그게 이제 그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이제 서울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를 잘 복원해서 공사가 좀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데 네. 그걸 잘 복원을 하고 또 우리 그 배봉산에 주로 노약자들, 노인과 장애인과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지금 둘레길, 배봉산 허리를 쭉 해서 이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3단계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다 개통이 됐고 네. 지금 금년에 4단계 이제 공사를 하고요. 네. 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말 내년 초까지 해서 완전히 완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한
10km가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과 그다음에 장애인들 또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좋은 쉼터로 이렇게 만들도록 해 나가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안전 문제 좀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뭐 서울시에서 안전 문제는 주민들한테 갈 최고의 문제일 텐데요. 안전 문제는 동대문구에서는 총장님 어떻게 해결해 나오고 계시나요? 저희 구정의 첫 번째 목표가 안전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지 예민하죠. 않습니까? 예. 우선 아시다시피 세월호 문제, 네. 메르스 문제, 또 뭐 이거 대구시 서구시 서문시장도 화재가 나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인천 포레 어구 이런 데 화재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에 되게 전에는 안전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팀 단위로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안전 담당관제를 둬가지고요. 네. 안전 문제만 사시사철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가 안전한 도시 또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시로 안전 문제를 점검을 해서 여름철에는 수방대책 잘 세우고 겨울철에는 또 제설대책 잘 세우고 네.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사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을 잘 관리를 해서 네. 주민들이 안전 문제만큼은 그래도 걱정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구청에 그런 준비를 해갖고 안전 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네.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CCTV 좀 증가하는 것 갖고는 좀 국민들이 흡족하지 않겠죠? 그렇죠. 저희가 CCTV도 한 1,700 지금 11대 정도가 있는데, 네. 1,100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죠. 네. 그건 그거대로 해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 공무원들이 뛰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네. 또 점검을 해야 되는. 총장님은 연배도 좀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실제로 해보시니까요. 예. 지방자치제도가 이래서 중요하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거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네. 중앙정부가 국가의 애교, 안보, 국방, 교육, 건강, 환경 이런 큰 것은 신경을 쓸 수 있지만은 주민들의 소소한 살림살이를 네. 중앙정부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저도 지금 동대문에 살고 있는 데가 32년째 됐거든요. 네. 32년 전에 우리 동대문에 그때 당시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처음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시골 군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 시골의 이 도에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 지방의 그러한 살림살이,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잘 맡기고 중앙정부는 큰 것에 대해서 네. 요즘에 얼마나 애교 문제가 복잡합니까? 네. 애교, 안보, 국방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정치 문제 잘 처리하고 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잘 처리하는데 이런 데다 신경 쓰고 나머지 이런 문제 이런 것 도로 포장하고 다리 놓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중앙정부가 돈을 딱 쥐어주고 안 준다 이거예요. 안 준다 이거예요. 네. 돈을 줘서 일을 하던데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니까 절절저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방분권 정부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이 내신 세금 중에 최소한도 5대 5는 못 주더라도 40%라도 좀 내려줘서 네.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예. 총장님은 간단하게 논평 한번 해주시죠. 그런 상황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늘 착잡하죠. 왜 네.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정말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박수 속에 퇴임을 하시고 퇴임한 이후에도 그분을 존경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참 그런 현상을 보면서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절대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예.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그럼요. 그런 예.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존중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이 중요하겠죠. 예. 마지막으로 총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동대문의 구청장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께서 안전한 도시, 또 살만한 도시, 행복한 도시, 아이들을 네. 잘 키울 수 있는 도시,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네. 그래서 보육과 교육이 있는 그런 도시를 잘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항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에 많은 화들을 내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국민들께서 많이 착잡해 하십니다. 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시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우리 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네. 하니까 믿으시고 네. 정말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보듬누리 사업 있잖아요. 예. 처음에 그 구청 직원들 다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예. 반대는 없었습니까? 반대 심했죠. 아, 그래요? 우리 저 직원들이 그랬어요. 친인척도 못 찾아가는데 구청장은 왜 이런 일을 하라 하냐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더니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그러니까 잘 못 찾아가는 친인척보다도 자주 찾아가는 이웃사촌이 좋구나. 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좋아져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하게 돼갖고 지금 네. 우리 주민들도 한 1,300여 명이 네. 기쁜 마음으로 잘 해주고 계십니다. 보듬누리라는 것은 이게 보듬다라는 그렇죠. 겁니까? 같이 보듬자, 함께. 함께 가자. 모두 더불어서 함께 가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 보듬누리 사업이 제 귀에는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이었습니다.